탄핵안에 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하루빨리 이자도 탄핵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총이 장전된 것인데요. 총리 탄핵안을 작성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 방아쇠를 잡았습니다.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는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부대표는 앞선 윤 대통령 탄핵안부터 총리 탄핵안 집필까지 키를 잡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의 경우 1차 탄핵안이 부결된 직후 가치 외교, 명태균 게이트 등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 보완하기 위해 3일 동안 사활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2차 탄핵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만 집중됐습니다. 총리 탄핵안도 비슷한 시기에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김 부대표는 대통령 탄핵안과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만들 무렵 총리 탄핵안까지 미리 다 써놨다면서 최근 내란 가담죄를 입증할 새로운 사실도 추가됐다.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제적 과반수 151명의 찬성만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도 진퇴양 난일 겁니다. 한덕수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문제들은 처리해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직면한 과제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입니다. 다음 달 일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추천 모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장관 임명 등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권한대행은 여야의 줄다리기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한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들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면 될 것을. 그 사이에 윤석열한테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더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탄핵과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그 오른팔들 모두 탄핵과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2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제2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익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 매입 제도와 양곡 가격 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 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한 재원 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업 분야에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할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해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 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영세한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가가 회계년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국민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은 곧 척결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돼 국민께서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반송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소환장 및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탄핵 사건 지연의 의도가 명백합니다. 시간을 끌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저항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석 3분의 1인 국민의힘도 극우 세력 결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만 싸고 돕니다. 민주당만을 상대로 시간 끌기 성격의 협상전만 벌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뻔뻔함은 단연 눈에 띕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을 방조하여 국수본 수사를 받는 처지입니다. 그를 총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 안정입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지고 방해합니다. 어제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국민은 국회에 비상한 각오와 다짐을 주문했습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주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야 합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를 둘러싼 이상 징후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 상설특검 추천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입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단호한 결의의 신호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표합니다. 한덕수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신용 같은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위헌, 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입니다. 국정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해외 투자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다시 약속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윤석열이 지금 당장 긴급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